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항상 주말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 시장 보고 계셨던 분들은 주말 지나고 새 출발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욕 증시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아서 정말이지 국장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주말 사이 나오는 굵직한 이슈들 파악하면서 같이 한 주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뉴욕 증시 상황이죠.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데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크게 나온 것이 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으라 하면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가 좀 불확실해졌다라는 건데요. 물론 연내까지는 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런 스탠스를 마치 방증이나 하듯이 데이터들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매 판매도 괜찮게 나왔고 다만 수입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걸로 확인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IRA법으로 금요일장에선 한번 치고 나오더니 또 우리 주말 사이에는 칩스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낙폭을 보인 것 또한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에 좀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이제 삼한전자까지 내려오니 이대로 관둘 수 없어서인 모양일까요? 일단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무려 장주기는 8%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 분위기를 보니 주주 환원책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규모가 10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해석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주가 탄력을 힘을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온 것 같은데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TSMC에 66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을 지은 건데요. 뭐랄까요? TSMC로 주는 이 보조금, 결국에 자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전에 좀 계약을 맺은 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같이 이전에 계약을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으로부터 정권 교체 이전에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또 반도체 지수 급락이 나왔던 만큼 상단은 좀 제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도체 이어서 2차 전지는 아직은 좀 깝깝합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장이었죠.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때문에 이제 IRA 안에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 소비자로 하여금 주는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특히 셀 기업들 가운데서는 두 자릿수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보조금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단체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테슬라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의 연합인데 그 연합체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소비자로 하여금 B2C에 대한 보조금 부분인데 문제는 B2B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죠. 바로 이것이 AMPC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생산을 해라라는 명목 하에 주어지는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은 비단 우리 셀 기업이라든지 배터리 기업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신재생 기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에서 소비자한테 주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업한테 줄 보조금까지도 손을 볼 걸로 전해진다라는 기사가 난 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이제 SK온 사장이 괜찮다. 뭐 우리들한테 주는 보조금까지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정계에서 논의되는 부분으로 멈출지 아니면 재계까지 이어질지는 약간 지켜봐야 할 대목인 듯 보이고요. 자, 끝으로 에이펙 정상회의는 우리 주말 사이에 마무리가 됐죠. 자, 그 가운데서는 여러 정상들의 양자 회담이 많이 열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윤 대통령과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서로 방안과 방중을 제안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평가고요. 그 밖에 더 기대되는 대목은 미중이었죠.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마지막 정상회담이 열린 건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 미중 관계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잘 관계를 맺어보자라는 스탠스로 발언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파병을 못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좀 행사해달라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북중러 관계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이 G2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차원에서 어떤 액션을 보일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굵직한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 밖에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는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웨이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이어서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손을 내밀고 있네요. 자, 국유 완성차 기업인 장화이 자동차랑 협력을 한 첫 번째 프리미엄 전기차가 이번 달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자, 트럼프향 머니 무브는 이제 코인 B2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대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평균 대금이 지난주에 21조 원으로 무려 2주 전에 비해서는 200%, 대선 전에 비해서는 500% 넘게 급증한 걸로 보입니다. B2가 늘어나는 만큼 더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죠. 끝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연맹이 IRA 보조금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소식도 주말 사이에 전해졌네요. 이와 함께 나중에 조금 뒤에 또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는 일정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오늘과 화요일에는 현대모비스 CEO 인베스터 데이도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수요일, 현지 시간 수요일 기준이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에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 밖에 같은 날에 중국의 기준금리로 볼 수 있는 LPR 금리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또 우리가 기다렸었던 화장품과 관련해서 20일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좀 체크가 필요할 듯 보이고요. 그 밖에는 유럽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도 나오죠. 최근에 2차 전지 수요 회복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그널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유럽의 자동차 수요 회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할 듯 보이고요. 끝으로 일본의 10월 CPI도 발표됩니다. 컨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9월에 비해서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할 듯 보이네요. 자, 이번 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전 두 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사이에 좀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복귀하면서 같이 합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타자는 반도체입니다. 자, 지난 거래일만 봤을 때 삼성전자 이제 대내외적으로 악재 좀 다 털고 이제 갈 일만 남았나 싶었는데 주말에 마감한 반도체 지수를 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무난하게 흘러갈 듯 보이진 않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반도체 전략은 어떤 게 좀 지혜로울까요? 네, 사실 이제 항상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11월 20일이 또 이제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 좀 경계 심리가 많이 앞서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좀 승부수를 던져봐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시장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게 매출액이 한 329억 달러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EPS 역시도 70센트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번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좀 부담 요인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결국에 컨퍼런스 콜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차세대 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죠. 그래서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업사이드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높여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번에 이제 그 젠슨왕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수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이게 한 번 더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도 재차 정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당연히 좀 눈여겨보셔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는 저는 SK 하이닉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반등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반등의 좀 계기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역시나 반도체에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관심주로 보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이죠. 블랙웰이 서버 과열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시도 중이다라는 또 새벽에 외신이 나왔습니다. 뭐 실적과 좀 별개의 노이즈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또 반도체 센티에 타격을 주진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국내 반도체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가 국내는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뭐 말씀해주신 블랙웰 기사 관련해서 짧게 봤습니다만 네. 일단 뭐 크게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 사실 이 서버 렉과 관련된 서버 업체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엔비디아 쪽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잘 올라가지도 않았듯이 물론 뭐 엔비디아 실적이 꺾인다 해서 국내 반도체도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좀 독자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 중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 반도체 향방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불안한 아직 이슈들이 아직 상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특히 주말간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칩스법이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서 불확실성을 많이 지운 부분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서는 일단 칩 수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이 좀 아직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취임 전까지 합의하는 이 시간 라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3개월 안에 좀 칩 수법에 대한 확정을 좀 빨리 지어야겠다. 그럴 시에는 특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훈풍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칩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보수적인 투자가 계속적으로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사실 이 투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갈리긴 합니다만 특히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투자가 계속 활발하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전체적인 투자 집행은 아직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성장성은 아직 좀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10조 원대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 3조 원 정도를 이제 소각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반도체 섹터 내 수급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 뭐 반도체라고 하지 전체적인 국내 증시가 수급에 대한 메마름을 상당히 많이 갈증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삼성전자 여하 벤더들까지 좀 수급적으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관련 종목으로서는 일단 뭐 유진테크를 들고 왔었고요. 뭐 일단 보수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선단 공정은 특히 뭐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유진테크를 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해양 수출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이번에 공시를 띄우게 되면서 아마 중국해양 수출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좀 추정도 되긴 되는데 일단 트럼프 정부가 대중 이제 반도체 제재 시엔 특히 수혜주다라고 유일한 좀 수혜주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고객사로서 일단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반도체 장비 투자에 대해서는 특히 좀 많이 더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디램향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선단 공정 전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로 유진테크를 꼽아주셨습니다. 뭐 TSMC의 지금 보조금이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될 때 보여요. 일단 우리나라에도 투자가 된다면 더 이 수혜받는 기업들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근데 여전히 좀 엔비디아 그 서버 과열 문제 좀 걸린단 말이죠. 이슬이 대표님. 이게 만약에 과열 문제가 맞다면 이 칩을 주문한 고객사인 뭔가 MS라든지 구글은 데이터 센터에 바로 적용을 못하고 딜레이가 되면 결국에 판매, 매출에 지장을 줄 것이고 그 아랫단에 있는 SK하이닉스랑 파급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결함 문제, 특히 블랙엘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조금 처음 나온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이제 생산이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상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로 좀 봤을 때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블랙웰 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저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결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해결하면은 그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제 결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전반적인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번 자본 지출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 자본 지출이 대부분 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구매하는 데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은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네.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럼 블랙엘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전반적인 어떤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때는 단기 등락폭보다는 좀 추세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블랙웰 설계 결함설이 처음 나왔을 때도 블랙웰이 안 팔려도 호퍼 수요가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서버 과열 문제도 길게 봤을 때는 괜찮다라지만 반도체 섹터의 센티의 타격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반도체 정리는 마치겠고요. 이제 이번에는 2차 전지 넘어가 볼게요.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폐지는 아니고 축소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정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확실시된 부분도 없습니다만 뭐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긴급 성명을 내고 우리 SK온 사장님도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회생이 될까요? 아니면 좀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일단은 맞을까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먼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IRA가 만약에 폐지가 됐든 축소가 됐든 국내 업체는 특히 저는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물론 회사마다 이제 보조금에 이제 받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 뿐이지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영업 적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IRA 폐지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좀 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특히 IRA 관련해서 폐지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특히 공화당 지역 쪽이죠. 공화당 지역 쪽이 상당히 좀 대다수가 이 배터리 산업이 다 몰려 있는 부분이기 배터리 때문에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지역이 배터리 벨트라고 몰려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 법안 폐기 요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요번에 올렸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도 특히 IRA에 대한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오고 갔었는데 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지역구에서 반대 갈리죠. 표를 하지 않는 다음에 이 재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통과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폐지까지는 아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그런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대선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원 확보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IRA에서 재원 확보를 해서 자기 공약에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쪽이면은 사실 이런 것이 좀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보조금 완전 폐지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결국엔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짧게만 본다 하더라도 내년 뭐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임식 전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좀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좀 노이즈가 좀 계속 있지 않을까. 특히 그러면 취임식 전 같은 경우만 보다 하더라도 일단 노이즈가 계속된다면은 사실 이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망설이는 이 그렇죠. 매수 심리가 아예 굳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회피 심리가 계속 좀 여전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소비자향 보조금 철폐인 건지 아니면 기업향 AMPC에 대한 보조금 철폐인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이즈가 계속된 상황에서 손은 안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트럼프가 규제를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앞서서 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일단 IRA 같은 경우에는 폐지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공화당 지지 세력이 전부 다 그 수혜를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축소로는 갈 수 있어도 폐지까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IRA가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수혜를 보는 것은 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전기차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 IRA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좀 덜 받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본 게 없을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타 이제 자동차 기업들 뭐 GM이라든지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IRA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수혜를 좀 보고 있었었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IRA가 폐지가 되면은 테슬라 쪽에서는 오히려 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테슬라 쪽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IRA 관련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전반적인 투심 악화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서도 조금 종목 선별을 하셔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IRA가 축소가 되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테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테슬라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좀 관계가 깊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런 IRA 관련해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사실상 이런 주가 급락을 좀 피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만 추후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독자적으로 혼자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또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시기는 이제 내년부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또 배터리 공급 개발 소식이 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종목을 조금 잘 선정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다소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등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데는 두 분 의견이 동일합니다만 테슬라는 왜 폐지의 수혜인지 이것이 악재인지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와 그 기업 간의 어떤 의견 상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니까 테슬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을 소비자가 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여타 전기차 기업의 경우에는 리스로 돌려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이런 어떤 루트를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보조금을 못 받으면 테슬라가 수혜다라는 논리로 지금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라는 점 첨언을 좀 드립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2차 전지주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지금 미국 얘기가 나온 김에 바이오 잠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 백신 반대 발언에 이력이 있는 인물을 보건부 장관에 지명해서 지금 미장에서 헬스케어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백신 관련해서는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 아니에요? 화이자나. 네, 네네. 화이자나. 그럼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악재다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들 그냥 초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까지 긴장을 할 필요까지 있냐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물론 트럼프가 사실 이전부터 백신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던 이력이 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가 이전에 이 대선을 앞둬놓고 바이오 섹터가 좀 흥행했었던 이력 중에는 사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오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대선 중립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부응했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전에 바이오 중에서도 사실 백신 관련한 바이오주들이 아직도 국내에 몇몇 개 남아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바이오가 없고 오히려 좀 테마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가볍게 넘기고 가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로 저희 바이오를 봤던 이유는 약가 인하라든지 CDMO 관련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 밖의 이슈로 너무 긴장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넘어가서요. 이번 주는 그럼 도대체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그리고 종목 있다면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네, 섹터는 우선은 이제 그 트럼프 관련해서 또 숨겨진 네. 지금 트레이딩 관련주라고 좀 불리고 있는 게 이제 엔터랑 콘텐츠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수혜로 네. 엔터 왜냐하면 콘텐츠. 이게 사실 트럼프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또 관세, 관세. 네, 아. 부과인데 사실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또 무형의 상품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지스타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게임 엔터 콘텐츠주들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선 방산 쪽도 좋지만 엔터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밸류 부담이 상당히 좀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엔터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악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법적 공방에 서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인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제한이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려가 아니라 어떤 기대감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부재 이게 굉장히 컸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적으로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BT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또 완전체가 컴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고 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 개선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앞서서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회담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비자 승인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이 중국의 의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국내 이제 엔터 관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 현지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은 엔터 4사 위주로 좀 분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콘텐츠 관련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4사 실컷 네. 얘기해 주시고 관심 주는 왜 콘텐츠인가요? 네,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다 좋거든요. 지금 엔터 4사가. 근데 여기서 네. 좀 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좀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보시면 다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콘텐츠들 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한정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장을 꼽자면 이제 CJ EN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티빙이라는 또 OTT 플랫폼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KBO 관련해서 중계권을 또 획득을 하면서 이게 지금 킬러 콘텐츠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야구 인기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저번 달에 갔었는데 이게 갈 때마다 지금 매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인기가 네. 많다라는 거고 이게 티빙 이용자 수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웨이브와의 합병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국내 넷플릭스가 이제 1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TT 분야에서. 그래서 한 1,200만 명 정도의 이용자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티빙 같은 경우에 한 780만 명. 여기서 웨이브랑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이용자 수만큼은 이제 넷플릭스 국내를 좀 뛰어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임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흥행을 할지 안 할지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질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 이후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덩어리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향후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의 경우에는 대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이와 함께 또 내적 본질이죠. 휴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또 휴먼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다라면 콘텐츠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여러 가지 옵션 주셨어요. 우리 김용빈 주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단은 주? 저는 뭐 이번 주도 유난히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이거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 있고 좀 간다고 사실 취임식 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1월 생각보다 긴 모멘텀으로 네. 한번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일단은 크게 좀 뭐 테마로서 이렇게 보자면은 우주 방산 뭐 재건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대북 같은 경우에는 짜잘하게 조금씩 오르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트럼프와 머스크의 좀 인물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는 좀 불가능한 상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 바잖아요. 피해가요? 사실. 네, 네.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그 IRA라든지 문제를, 예. 그런 부분에선 특히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럼 무엇을 얻고자 이제 같이 동맹을 결성을 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 개인적인 욕망이랑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나 우주 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랑 우주 쪽은 특히 규제를 많이 풀어주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특히 좀 유난히 큰 산업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쪽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 일단은 먼저 우주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우주 산업에 대한 상업화가 워낙 빨라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스페이스X라든지 해외 우주 관련 기업들과는 특히 많이 사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우주 관련 종목이 국내에서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큰 뭐 텐베거가 나올 섹터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우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 로봇은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관련 수혜주냐 머스크 관련 수혜주냐라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만 일단 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좀 바닥권에 있는 상태이고요. 차기 트럼프 트레이드로 가능한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앞서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AI라는 것이 탑재되는 이 모빌리티뿐만 아니거든요. 사실 이 플랫폼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로봇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로봇 기술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AI가 탑재되는 상업용 하드웨어로서 봤을 때는 일단은 로봇도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같이 엮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차기 트럼프 트레이드 가능 섹터라고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이번 주 전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말씀 주셨네요.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